이번에는 어떤 상담사는 피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상담 경험이 그래도 상담사 치고는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사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를 보통은 교육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표현이 달라서 그런 건데 사실 상담 받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분석이 좀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일반인으로서 상담도 받아봤고 교육 분석도 받아봤어요. 한 세네 분 정도한테 받았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니다 싶었던 상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하면서 내담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지 않는다면 점검해 보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도움받으려고 왔는데 마치 내가 이분을 상담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타고나게 성격이 나도 모르게 상담자를 위하게 된다면 그건 내담자 분의 성격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담사가 자기 얘기를 더 하고 있고 상담사가 나를 더 바라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 상담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담자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도 자기 문제는 영원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의 당연한 본질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계속 그 얘기가 계속 선생님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도 그 얘기의 중심이 여러분에게가 아니고 상담사에게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담사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상담사분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떤 불편함을 나눴을 때나 상담사가 또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면에 대해서 상담사가 직접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거나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랬던 것 같은데 고쳐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눠줘도 좋다. 그런 상담사 요인 자체를 상담의 자원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그 상담사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상담사가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문제가 같이 끌어올려져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예를 들어 내담자분이 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분이라고 합시다. 어머니가 깐깐하고 잔소리가 많고 어머니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의 필요보다는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던 어머니였는데 비슷한 행동을 상담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통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역전이는 상담에서 당연할 수 있는 과정인데 상담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기를 통찰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냉정했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면이 드러났던 건 아닐까?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런 걸 점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이전 어머니의 역할을 상담사가 하고 있다. 단지 1, 2회기에 끝나지 않고 굉장히 길어지면서 내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상담 과정에 대한 불편함도 꼭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상담센터의 데스크 분이나 원장님, 총괄하시는 분한테 그 어려움을 나눠주신다면 분명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상담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상담사를 소개받고 상담을 하게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소위 케미라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사가 내담자인 나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상담사에게 필요했던 저의 다른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돈 내고 상담사를 위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 인간적으로는 상담사가 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더라도 다른 서비스, 이를테면 헬스 PT라든가 미용실 서비스라든가 의료 돈을 지불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내에서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에서 그런 불편함들을 꼭 나눠주세요. 좀 두서없이 나눠봤는데요. 저도 상담 받기까지도 어려웠지만 또 상담을 받고 나서 변화됐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상담이라는 게 시중에 있는 어떤 서비스보다도 효과가 강력하다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들고 우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우울함의 원인이 뭘까? 나의 문제였을까? 그 관계에서 상대방의 문제였을까? 뭐 때문일까? 이게 갈피가 안 잡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상담사분이 같이 울어주시고 정말 눈물도 흘리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누군가한테 말했어도 외로웠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상담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거죠. 그럼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인간은 누구나 예전에 보였던 패턴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기가 거의 뭐 쉽습니다. 거의 100%예요. 근데 상담을 받게 되면 내가 우울했다. 그럼 우울한 순간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상담사를 기억하게 되고 상담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상담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그 뜻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계셨구나. 그게 있으니까 더 이상 더 깊은 우울로 더 큰 슬픔, 어려움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 바닥에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맞아, 그때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셨었지. 내가 왜 슬펐는지, 왜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지. 맞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되게 행복했어. 나 진짜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그 고생을 선생님도 알아주셨잖아? 이러면서 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지더라고요. 또 상담까지 배우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이제는 그것들을 지적으로도 활용을 해서 제가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게도 됐고요. 상담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사를 찾는 작업은 정말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받게 되신다면 또 어느 것보다도 큰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좋은 상담사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도 상담사로서 지금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싶어요. 먼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맛 댓글 달아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저리 두서없이 나눠보긴 했는데 어떤 것이 상담인지, 또 상담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여러분께 더 득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상담사는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상하고 문드러진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서 소통과 치유와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